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중장년 퇴직 및 은퇴를 위한 준비 실천 가이드 이렇게 제가 워크숍 버전으로 41분짜리 올렸는데요.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키 서머리 버전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은퇴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뾰족한 대답을 하는 동영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경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 기간이라든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시권을 보여주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퇴직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얼추 알려주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직장에서 평균 퇴사하는 율이 49.5세 또 50.5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0세 이전부터 준비해야겠죠. 저의 경우는 저의 업계라든지 업무 능력으로 평가한다면은 45세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5년 동안 퇴직 준비 내지는 퇴직 학습이라고 합니다. 퇴직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퇴직 준비를 위한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 올렸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투잡을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준비가 아니라 퇴직 학습을 했습니다. 50살까지 평균 20, 30년 동안 조직의 일원으로 일했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혼자 살아가는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여러 동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제 공장 초기화라고 말하는데요. 앞으로 자신에게 올 미래는 계약직으로 혼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퇴직 준비, 퇴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0대 이전까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본질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퇴직 모드입니다. 일단 수십 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았던 조직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조직이란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일을 만드는 단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또 조직 내에서 부여된 직책과 역할을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임원이 되면은 자신이 또 임원인 줄 알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임원,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를 주던 기여자가 자신이라고 또 착각하고 또 오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을 준비한다는 것, 퇴직을 학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험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퇴직 이후의 현실 인식 부족이죠. 자신의 전문성 착각으로 인해서 쉽게 재취업이 될 거야, 아니면 창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오판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진짜 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결여로 인해서 인생 이막을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자감이랍니다. 근자감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심리학 용어에서는 더닝크루거라 합니다. 더닝크루거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퇴직 이후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퇴직 시점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경력사원 입사 지원서입니다. 한번 이걸 써보는 거죠.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쓸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경력사원으로서 이제 입사 지원서 쓰면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아마 경력란에 내지는 프로젝트란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쓸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다른 종류를 써갖고 계속 한번 경력에 내가 어떤 걸 했는지를 한번 쫙 써보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기억 안 나는 것을 일부러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쓰지 마십시오. 일단 기억나는 모든 경력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일단 자신의 세부 경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한 3개를 뽑아가지고 A4 용지 2장에 11포인트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꽉꽉 자세히 써보는 거죠.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 어떤 기술로 풀었는지, 또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특히 문제 해결할 때는 어떤 기술로 했는지도 자세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A4 용지 또 한 장을 꺼내갖고 그 했던 것들을 갖다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맵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만약에 쓸 수 없다면 그것은 대부분 물경력입니다. 지시와 결제는 실행이 아닙니다. 지금 두 장의 그림이 보이죠? 한 장은 경력 이력서로 화려하게 이제 정복에다가 이제 훈장을 달았던 그림이고, 또 한 장은 전투복입니다. 바로 출전할 수 있는,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입니다. 사회는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요? 사회는 물론 이렇게 정복의 화려한 훈장도 원하는 조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겠죠. 대부분 바로 사회에 들어가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군인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력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정복에 입은 훈장의 모습만 하고 있지 바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자신이 정말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력 기술서를 써봐야 됩니다. 만약 용기만 있다면은 그렇게 경력 기술서를 써보고 자기의 팀원이나 아니면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용기가 있을까요? 만약에 부하 직원들이 그걸 보고 팀원들이 본 다음에 잘 썼다, 뭐 빠진 부분이 있다, 뭐 그렇다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걸 보고 이렇게 비웃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는거나 그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조직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자신의 커리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 수도 없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는 확인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퇴직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명으로 이력서를 쓸 수 있지만은 콘텐츠를 말 수 없다면은 그 지식은 가짜 지식이고 가짜 경력이고 가짜 일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마치 노병의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에 쇠붙이에 불과할 뿐이죠. 퇴직과 은퇴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또 출판을 하라고 합니다. 출판과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학습이 끝나면 퇴직 시점과 그리고 또 준비 기간 그리고 퇴직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은퇴 준비를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이력서 쓰기,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 쓰기와 콘텐츠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그걸 할 때 그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언제 퇴직을 해야 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과 동시에 어떤 미래가 올지도 알게 됩니다. 퇴사 후 시간이 생기면 준비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는 결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말 슬기로운 퇴직 준비를 할 수 없고 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퇴직 이후에 머리를 식히면서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찾는 것은 더 힘듭니다.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진공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코앞에 있는 생계의 위협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뭔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은 자신이 동네 아저씨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퇴직과 동시에 모든 것은 공장 초기화, 포맷됩니다. 리셋됩니다. 자신의 직함과 경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퇴직 이후에 외부에 의해서 자신이 공장 초기화를 당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가 공장 초기화를 시키고 새로운 OS로 깔아갖고 퇴직을 준비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제가 퇴직 준비 기간을 5년 추천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물론 저의 개인적인 업계나 업무 능력이나 뭐 커리어라는 기준이 있지만은 해보니까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을 정해야겠죠. 1년 동안 따져보니까 1년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104일, 하루에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522시간, 법정 공휴일 15일, 휴가 10일, 이렇게 시간을 두고 5년 전부터 퇴직 준비를 하는 겁니다. 퇴직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잡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고요. 퇴직 학습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다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 준비라는 것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준비라는 말보다는 퇴직 학습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퇴직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의 대답은 항상 뭐 다수인 것 같아요. 제 주변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저는 한 10년 차, 20년 차 선배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전 궁금했거든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대답이 뭐 어떻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그 선배들한테는 아직 그런 퇴직에 관한 개념들이 없었고, 또 이번이 고령화라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퇴직을 어떻게 준비한다, 또 어떤 미래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어떻게 안 되는 이유는 현 직장에서 따라가기도 좀 벅찹니다. 또 50대 이후를 생각하면은 정말 할 일들이 많고 사건들이 엄청 터지죠. 뭐 자녀들 뭐 대학교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니는 거라든지 부모들이 아픈 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급하고 심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굳이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은 뭐 정상성 편향, 확증 편향, 뭐 현상 유지 편향, 계획 오류, 자기 보상 편향, 회피 행동, 허위 희망 증후군이라 합니다. 뭔가 되겠지, 잘 될 거야. 스스로 위로하고 또 스스로 속이는 거죠. 어쨌든 퇴직 이후에 이렇게 후회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리서치해서 저는 4개의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죠. 퇴직 준비 가이드. 하나는 제가 만든 겁니다. 퇴직 이후를 위한 퇴직 가이드 원칙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평생 할 일,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커리어에서 찾는 일, 세 번째는 나다운 일, 그러니까 나답게 만드는 일, 네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다섯 번째는 돈이 들지 않는 일.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고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퇴직 준비입니다. 퇴직 학습, 퇴직 준비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평생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평생 할 일은 평생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답게 일하다가 나답게 죽는 일을 찾는 거죠. 사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로 직업이 바뀌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평생 할 일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50대에 퇴직을 하고 직장을 찾는다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통계상에 의하면은 직장을 찾는데 13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취업해서 지속하는 기간이 평균 2년이랍니다. 물론 업태별로 다르고 나이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할 일을 찾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추구하는 일, 또 나를 나답게 하는 일, 그것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세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80세까지 일한다고 치더라도 100세까지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놀아야 됩니다. 저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세에서도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퇴직 준비 기간 동안에 찾는 일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과 또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은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발견하는 것이 좋고 저는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브랜드 창업에 집중했습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브랜드죠. 근데 지금은 평생 할 일로 중장년 창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잡지를 만들고 컨설팅을 했지만은 그거를 평생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작은 기업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에서 이렇게 교육으로 옮긴 것도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한 어떤 장치, 프로세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다움을 찾는 일입니다. 평생 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발견하고 또 기왕이면은 나답게 일하고 나답게 죽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거기 가장 기준은 자기다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다움이 어렵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어렵고 평생 살면서 자기다움이 뭔지 모르고 사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나만 문제의식을 갖고 나에게 해결책이 보이고 내가 해야만 하고 나에게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 일을 할 때 몰입과 즐거움이 있고 돈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고 자원봉사했을 때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자기다운 일이다. 자기다운 결정이다.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다운 기준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우 실제적이죠. 무조건 혼자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자서만 일하는 프리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로 설명한다면 영화 감독 같은 거죠. 영화사에서 영화 제작사나 배우, 작가, 감독을 모두 함께 일하는 곳은 없습니다. 좋은 대본이 나오면 감독이 그 대본을 중심으로 배우를 뽑고 작가를 뽑고 또한 영화 제작사를 선택하고 투자처를 발굴하고 뭐 그렇게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영화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영화 배우 감독이 일하는 것처럼 혼자서 일하면 하지만은 협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돈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돈 없이 일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본다면 창의적 제약 효과, 제약이 오히려 창의력을 높이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 프로가 이노베이션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솔루션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뭐 최근에 요즘 중국에서 많은 딥시크가 이런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퇴직을 준비하고 퇴직을 학습하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출판 같은 경우도 POD를 생각했죠. 이렇게 돈이 없다는 관점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법과 또 새로운 루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그런 제약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장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배들의 후회, 선배들의 좀 아쉬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평생 할 일과 또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발견하는 거, 자기다움의 기준으로 찾는 거, 그 다음에 혼자서 일해야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준을 세웠지만은 그 기준을 세울 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했었고,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에게 에너지 줄 어떤 자가 동력 같은 거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할 일과 또 자기다움과 지금까지 일 중에서 소명과 목적 의식을 알게 됐고요. 또 혼자서 일할 수 있게 평생 혼자서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추구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이런 목적과 소명, 전문성과 열정으로 일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할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자기다움은 평생 할 일이 개인의 본질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커리어는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나의 소명과 연결되는 어떤 실마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과거의 커리어를 살펴보면서 내가 일에서 어떤 의미를 느꼈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주는 어떤 단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내면의 동력이죠. 열정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자신의 일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은 열정을 기반으로 쌓이는 실력과 경험의 총체고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이렇게 단계별로 아니면 순서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퇴직 학습과 퇴직 준비를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죠. 어떤 일 같은 경우는 목적은 좋은데 소명이 없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열정 같은 것도 없기도 하고 또 목적도 없기도 하고요. 그 네 가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장년 창업에 관한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저한테 목적이 있고요. 또한 저한테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여지껏 일했던 것들을 다 보면은 그쪽과 일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재밌기도 하고 또 사명감도 있고 소명감도 물론 있죠. 또 저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걸 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준들이 처음에는 평생 하고 싶은 일 또한 지금까지 했던 일을 찾아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다움을 유지하고 하는 일로 발전했지만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목적과 소명, 전문성, 열정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 몰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기준들이 이런 가치를 끌어냈고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서클은 처음부터 기획되어져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지만은 의외로 알지 못했던 네 가지의 가치는 그 일을 하면서 배웠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목적은 일을 하는 이유이고요. 열정은 그 목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인 것 같아요. 소명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전문성은 그 소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5가지 기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고, 또 5가지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된 것은 이런 4가지 가치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